오답 정리부터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수학의 바이블 유형 5이고요. 페이지는 66쪽입니다. 우리 342번부터 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일단 최종적으로 보니까 일단 x 플러스 4y분의 3x 플러스 2y가 3분의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긴 식을 뭘로 정리해달라는 거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달라는 거야. 맞지? 근데 정리하려고 보니까 일단 식의 모양새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그지? 그럼 우리 복잡하게 생긴 식은 일단 뭐 해줘야 돼? 정리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였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1번 일단 소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중가로 안에 있는 친구부터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우리 3x 플러스 중가로 유지한 상태에서 x 플러스 2y 그리고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라고 우리가 중가로 안에 있는 거 소가로를 없애줄 수 있을 거고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얘가 3x 플러스 중가로 유지한 상태에서 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라고 2y 플러스 4y니까 우리가 6y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요거 마지막 마무리 계산까지 해주니까 몇이라고 되는 거야? 아, 우리는 2x 플러스 6y라는 친구가 궁금했구나. 여기까지 맞지? 아, 그럼 우리 이제 2x 플러스 6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길 바래. 근데 왼쪽에 보니까 x 플러스 4y분의 3x 플러스 2y가 3분의 2라고 하는 x와 y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어. 여기까지 맞아? 그럼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관계식을 풀어가야겠지. 그러니까 우리 양변에 3을 곱해주고 x 플러스 4y를 곱해줘서 양변으로 넘겨줄 겁니다. 이항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쓰여? 3 곱하기 3x 플러스 2y라고 하는 친구가 뭐랑 동일한 거야? 2 곱하기 x 플러스 4y라고 하는 요소랑 동일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얘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돼? 아, 9x 플러스 6y라고 하는 친구가 2x 플러스 8y구나. 맞아? 이때 x를 좌변항으로 y를 우변항으로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7x라는 친구를 아마도 2y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아, 요 주어져 있는 이 핑크색으로 밑줄 친 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즉, 2y라고 하는 요소에 대입을 해주길 원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한번 결론 지어보자. 아, 7x 플러스 u가인데 2y가 7x였기 때문에 3을 곱해주면 되는구나. 플러스 몇이야? 21x를 원했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 몇이라고 할 수 있다? 아, 미안해. 내가 갑자기 7x를 왜 썼지? 7x가 아니네. 자, 요거 2x입니다. 2x 더하기 21x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23x라고 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345번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요걸 안 가져왔구나. 자,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얘도 동일한 형태야. 일단 4x-y분의 2x 플러스 5y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모양이 예쁘진 않아. 근데 모양을 변경하려고 해도 얘는 딱히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왼쪽에 주어져 있는 x-2y분의 4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x와 y의 관계를 조금 풀어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우리 뭐 할 수 있어? 아, 양변에 x-2y를 곱해줘야겠다. x-2y를 우변항으로 이항해줘야겠다. 라는 전제하에 이항 한번 시켜보는 거지. 그럼 우리 4x 플러스 y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x-2y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전개해보면은 4x 플러스 y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y였구나. 이때 x를 좌변항, y를 우변항으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6x가 3y였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2x를 y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즉 y를 ex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뭐 해주면 돼? 아, 이 y 값을 한번 대입해봐야겠다.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y한테 대입하니까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아, 4x-y, 즉 4x-2x가 되는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5y, 즉 2x 플러스 10x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맞아? 자, 이거 계산하니까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2x라고 될 거고, 분자가 12x. 이때 보니까 어때? x끼리 약분 2랑 12랑 약분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6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좋아요. 그럼 우리 그대로 그 밑에 있는 거 346번 문제도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방금 우리가 위에서 푼 문제랑 동일해. 일단은 얘네들을 우리가 A랑 B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거야. 그치? 그럼 그 전제하에 346번을 보니까 어때? 분모가 다른 두 식이지. 맞아? 분모가 다른 두 수를 더해줄 거니까 우린 통분을 해줘야 될 거야. 원래 같았으면은. 맞아? 근데 사실 선생님 통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떤 경우에서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통분 별로 안 좋아해. 그냥 A와 B의 최소 공배수 그냥 A, B를 양변에 곱해버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A, B를 양변에 곱하니까 어떻게 돼? 좌변항은 우리가 A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우변항이 뭐가 되는 거야? 4AB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뭐라고 인지할 수 있어? A 플러스 B가 4AB였구나. A랑 B를 더해준 게, A랑 B를 더해준 게 4AB였던 거야. 맞지? 그러므로 그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 같은 경우에 4AB에다가 마이너스 5AB가 되는 거고, 분자는 어떻게 돼? 4AB한테 플러스 5AB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므로 분모부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B. 분자는 9 곱하기 AB가 되는 거지. 맞아? 약분해주면 우리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9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지, 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느낌이지? 아무튼 저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아마도 70쪽까지 넘어갔던 것 같아. 근데 우리 369번 같은 경우는 어때?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형태랑 상당히 유사한 형태지? 그치? 그러니까 369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더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페이지 그대로 쭉 넘어가가지고요. 우리 페이지 76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76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유형편 진도로 한번 나가봅시다. 자, 근데 진도로 나갈 건데 난 개인적으로 유형 1번 정도는 너네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유형 1번 안 건드릴 거야. 그래서 우리 페이지 77쪽으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394번만 조금 어렵진 않긴 한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현재 X살인 수정이의 15년 후의 나이래. 맞아? 무슨 말이겠어? 현재 X살인데 15년 후라고 했으니까 나이가 15살만큼 먹었을 거야. 맞지?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어떻대? 현재 나이의 2배라는 EX라고 하는 친구보다 어떻대? 작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고, 두 번째 거, 한 개의 무게가 30g인 귤을 X개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 그거를 무게가 700g인 상자에 담아서 포장을 했대. 맞아? 우리 전체 무게 뭐라고 할 수 있어? 30g인 귤이 몇 개? X개 있구나. 근데 얘를 700g인 상자에 넣었으니까 우리 전체 무게가 30X 더하기 7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근데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대? 5kg보다. 5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100g이 몇 킬로예요? 1kg가 몇 g이죠? 1000. 그러니까 우리 5kg는 뭐라고 할 수 있어? 500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램 단위로 좀 바꿔서 써줘야 된다는 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배터리 한 번만 갈고 가자. 소리가 너무 작아서.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395번 문제 한번 가보자. 395번. 요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상당히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해주면 제일 편할까? 우리가 대입을 해주는 게 제일 편해. 해가 맞는지 해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입이 가장 기초적인 요건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2를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4-1, 즉 3이야. 3이 1보다 작거나 같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수 하나가 해인지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뭘 해주자? 대입을 해주자. 알겠지? 이 키워드만 기억하면서 요 페이지 문제는 마무리해보시면 됩니다. 자, 78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40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나 이 문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건데 선생님이 성질에 대해서는 살짝은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뭘 인지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A가 B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대. 무슨 말이야? A도 음수고 B도 음수구나. 맞아? 근데 우리 둘 다 음수라는 전제하에서 무슨 생각도 할 수 있어? 아, 내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뭐가 더 클 거야? A가 더 클 거야. 맞아? B의 절대값보다 A의 절대값이 더 크겠지. 그지? 우리는 요 문장까지 봤을 때 그것까지 캐치를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아, BC고 BC가 AC보다 더 크대. 맞아? 내가 공정하게 C를 똑같이 곱했더니만 부등호의 방향이 B가 더 크다고 되어 있던 거야. 자, 원래 부등호의 방향이 뭐였지? B가 더 큰 거지. 맞아? 그 상황에서 내가 C를 곱했어. 근데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었네. 무슨 말이겠어? C가 양수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데 C가 뭐였던 거야? 양수였던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우리 음수랑 양수 중에 뭐가 더 당연히 크겠어? 양수가 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C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음 우리 406번으로 가보자. 자, 이제부터 너네들이 문제를 읽을 때 얘네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좀 집중해서 봐야 돼. 뭘 봐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오케이?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x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고 할 때 a를 우리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겠대. 맞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아, a의 값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맞아? 즉 어떻게 해야 돼? 요 x를 a에 대한 친구로 바꿔줘야겠지. 맞아?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겠어? 아, 요식. 이식, 여기 앞에 한번 봐줘요. a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대입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여기에 주어져 있는 x를 마 3x 플러스 1의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후자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후자의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져 있는 것만 한번 봐보자. 2보다 큰 x가 6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뭘로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3x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x에 대해서 우리 양변에 마이너스 3x를 곱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돼?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전체한테 마3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18이라고 써줘야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아, 뒤에 뭐가 필요해? 플러스 1이 필요하구나. 양변에 1 더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3x 플러스 1 마이너스 18 플러스 1까지. 맞아? 그럼 우리 이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뭐인 거야? 아, 우리 a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적어주면 좀 작은 것부터 쓰자. 마이너스 17보다 큰 a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5보다 작았구나. 3번이었구나. 라고 마무리해주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이거 흐름 관계 한 번만 파악하고 넘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41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어? x 플러스 y는 3이고 2보다 큰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y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맞아? 자,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있던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방금 전에 있던 문제는 대충 이렇게 나와 있었지.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었어. 맞아? 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면 좀 귀찮은 과정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귀찮은 과정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맞아? 그냥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y를 넘겨주기만 하면 우리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3-y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는 식은 그대로 대입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2보다 큰 x가 아니라 3-y를 대입했으니까 아이고 3-y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양변에 3을 빼줄게. 전체한테 3을 빼주면 어때? 마일보다 큰 마이너스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전체한테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돼? 부등호의 방향 바뀌겠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y가 1보다 작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 두 가지 방법의 풀이법 다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 사실 필기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필기 하신 다음에는 우리 417번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자, 우리 417번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어? 부등식 a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2x제곱 플러스 bx보다 작거나 같대. 맞아? 왼쪽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변항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치?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야? 얘가 1차 부등식이 됐으면 좋겠대. 자, 우리 1차 부등식이 되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내가 얘를 한 변으로 다 정리를 했을 때 1차식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부등호랑. 알겠지? 자, 그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전개를 한번 해보자. 전부 다 좌변항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a-2의 x제곱. 그치? 그리고 bx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플러스 5의 x. 그치?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아? 여기서 뭐만 남아야 된다고? 1차식이 남아야 된다고. 근데 뭐가 있어? 2차항이 있네? 그리고 2차항을 없애줘야겠다. 즉 2차항의 개수가 몇이어야겠다? 0이어야겠다. 알겠지? 그러므로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다? a-2는 0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a를 2라고 얘기할 수 있다가 첫 번째 과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두 번째 과제는 뭘까? 얘는 1차식이어야 되잖아. 그치? 즉 우리 1차항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즉 우리는 b 플러스 5 또한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5를 이항시킨 거 b가 몇이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된다까지. 우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3번이라고 마무리 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따라왔죠? 자, 좋습니다. 다음 우리 유형 7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난 개인적으로 유형 7번이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하면 돼? x를 한쪽으로, 상수항을 한쪽으로. 오케이? 그냥 쭉 정리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는 있으니까 우리 423번 문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어? 방정식의 해를 x는 a라고 하겠대. 내가 요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a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맞아? 그리고 뭐야? 이 부등식에서 a를 대입할 거야. 맞아? a를 대입해서 어떤 1차 부등식을 전개를 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물어보고 있네. 난 정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할 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한번 읽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일단 우리 방정식부터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저 식을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6x 그리고 마이너스 6하고 7을 더하니까 플러스 1. 얘가 뭐랑 똑같다? 14 마이너스 7x랑 동일한 거지. 맞아? 마이너스 7x를 이항해주니까 우리는 13x라고 1을 이항해주니까 1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근데 이 1이 뭐였어? a였구나.
까지 얘기해 주자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이 x, 이 a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요소가 크대. 뭐보다? 3x 플러스 a. 즉, 3x 플러스 1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는 거지. 맞아? 자, 선생님이 뭘 이항시킨다고 했어? 음수가 있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웬만하면 음수를 이항시킬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x를 우변항으로 이항시키면 뭐가 돼요? 4x가 될 거고요. 1을 좌변항으로 이항시키면 뭐가 돼요? 4가 될 겁니다. 오케이? 양변을 4로 나눠주면 결론적으로 1보다 작은 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지? 자, 우리 1보다 작은 정수 뭐 있지? 0, 마이.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야? 0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그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42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너네 잠깐만 풀이할 시간 줄 테니까 지금 바로 마무리해 보세요.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봅시다. x가 소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x가 소수일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a라고 한대요. 일단 우리 x가 소수라고 주어져 있고 첫 번째 거의 개수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1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항 시킬 건데, 마이너스 2x 앞에 마이너스가 꼴 보기 싫으니까 우변항으로 이항시켜 줄 겁니다. 즉, 우변항은 3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5를 좌변항으로 이항시켜주면은 우린 9라고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3보다 작거나 같은 x. 맞아? 이 안에 3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 뭐랑 뭐밖에 없죠? 2와 3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있는 친구 또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3x를 넘기면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2x를 넘길 거예요. 자, 우변항이 뭐가 되겠어? x가 될 거고요. 8을 좌변항으로 넘기니까 뭐가 돼? 3보다 작아요. 맞아? 우리 3보다 작은 소수는 또 몇 개야? 2 하나밖에 없죠? 즉 우리는 결론적으로 몇 개다? 총 3개 있었구나. 알겠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봅시다. 425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뭐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일단 중요하긴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근데 요걸 토대로는 아직 알아낼 건 없고요. 이 다음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봐보자. 우리 마이너스 x 우변항으로 이항시키면 뭐가 돼? 3x가 될 거야. 마이너스를 좌변항으로 이항시키면 뭐가 돼? 우린 3이라고 될 거야. 여기까지 맞지? 양변 3으로 나눠주니까 어때? x가 1보다 크구나. x가 1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라고 알아줘서 우리 포인트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x한테 1이라는 포인트를 했을 때 어디야? 같고 오른쪽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 해준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요거 다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어?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우리 이걸 토대로 바로 얘기할 건데요. 그 옆에 있는 거 우리 428번 문제 한번 봐봐. 이거 안 지우고 볼 거야. 안 지우고 바로 볼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 부등식을 찾으라고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문제를 봤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돼. 말보다 어디에 있어? x가 오른쪽에 있다고 하네. 해가.
맞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아, 결론적으로 마일보다 크거나 같은 x가 정리했을 때 나와야 되는구나. 알겠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전개를 해보는 거야. 아, x를 넘겨보고 1을 넘겨보니까 어때? 마일보다 크거나 같네. 그지? 자, 5 넘기고 마x 넘기고 2로 나눠주니까 어때? 아, 마일보다 크거나 같네. 그지? 마이너스 5 넘기니까 6이야. 6x 넘기니까 어때?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야? 1보다 작거나 같다네?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그림에 대한 두 가지 형태를 봤어. 식이 주어져 있어가지고 정리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그림에서 주어져 있는 걸로 결과물을 추출하는 거. 알겠어? 이거 우리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꼭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431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사실 얘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요하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우리 괄호를 풀어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순서대로 차분히 풀면 돼. 알겠지? 자, 일단 1번 우리 좌변항부터 괄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x라는 친구가 나올 거고 마3이랑 마6 곱하니까 몇이야? 18이네. 18이랑 9를 더하니까 몇이겠어? 27이라는 요소가 나올 거야. 맞아? 그게 작거나 같대. 뭐보다 전개에서 나오는 거 4x 플러스 6이라는 요소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우리 그대로 한번 해보자. 아, 마3x를 우변항으로 넘기니까 우리는 7x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6을 좌변항으로 넘기니까 몇이야? 21이라고 정리가 되겠지. 맞아? 양변에 7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3보다 크거나 같은 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3보다 크거나 같은 x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뭐예요? 3이구나.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그대로 그 밑에 있는 거 432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것도 지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천천히 풀어서 차분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가보자. 자, 이 문제도 동일하게 문제를 풀 거야. 그냥 괄호가 있으니까 천천히 괄호 먼저 해소해주자. 오케이? 자,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6x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는 요소가 뭐보다 작아? 5x 플러스 10보다 작아. 맞아? 5x 넘겨주니까 좌변항이 뭐가 돼? x라고 될 거고 3 더하기 3, 6 넘겨주니까 우변항이 뭐가 돼? 4라고 될 거야. 그치? 우리 x가 4보다 작대.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x가 4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라고 하면 x가 몇이겠어? 3이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야? 2x 플러스 3의 값 중에서 x가 4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2x 플러스 3의 값이 무한히 많을 거야. 무수히 많을 거야.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기 때문에 이 x를 뭘로 바꿔줘? 2x 플러스 3의 형태로 바꿀 거야. 오케이? 자,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봐봐. 양변에 2 먼저 곱해줄게. 어떻게 돼? 2x라고 하는 친구가 뭐보다 작아? 8보다 작다라고 될 거야.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어때? 양변에 3 한 번 더 해주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11보다 작구나. 그럼 우리 11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몇이야? 10이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자는 거지. 맞아? 이 문제 별표야. 내가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어.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걸 위주로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결국에 최종적으로 뭐에 도달하는가에 대해서만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433번 가보자. 자,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분모에 100이 있는 거잖아. 소수니까. 우리 소수가 있으면 기왕이면 소수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0.07 몇 곱해야 될까? 100을 곱해주면 편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는 스타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좌변항과 우변항의 전체한테 100을 곱하면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100 곱하니까 좌변항 뭐가 돼? 7x-10이 되겠지. 맞아? 자, 우변항은 뭐가 돼? 100 곱하면 2밖에 안 남을 거야. 2 곱하기 x-3이니까 2x-6이 되겠구나. 오케이? 자,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돼? 5x라고 하는 친구가 4보다 크다. 즉 x가 5분의 4보다 크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정수는 1이구나. 알겠지? 여기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84쪽에 가서 우리 437번도 한번 봐봐. 자, 우리 당연히 분수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예전에는 너네가 뭘 해줬지? 그 통분해줬잖아. 그치? 근데 이제부터 어느 순간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통분하는 과정은 거의 없어져요. 통분보다는 그냥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그냥 분모를 없애버리는 편이 더 쉬워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모를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뭘 곱해야 될까? 4랑 5랑 2의 최소 공배수 몇이야? 20이지? 그러니까 전체한테 20을 그냥 곱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4분의 x가 뭘로 바뀌어요? 5x라는 친구로 바뀔 거고요. 내가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뀝니다. 오케이? 자, 그럼 5분의 x-1은 뭐가 돼? 4 곱하기 x-1이 될 거고요. 내가 20을 곱했으니까 플러스 10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전개해보자. 5x라고 하는 친구가 뭐보다? 4x 플러스 6보다 작구나. 4x 넘겨주니까 어때? x가 6보다 작아. 6보다 작은 자연수 1부터 5까지 5개 존재했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페이지 85쪽으로 가서 우리 443번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자, 이거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이 유형 자체의 별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443번입니다. 자, 뭐라고 주어져 있어? A가 0보다 작대. A는 음수구나. 근데 X에 대한 1차 부등식 3, AX-1. 이 AX-5보다 크대. X의 개수에 뭐가 있어? A가 곱해져 있어. 맞아?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 A를 나눠주는 과정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에 유의해야겠다. 알겠어? 이걸 그냥 머릿속에 인지한 상태로 우리 풀이 한번 시작해보자. 자, 1번. 일단 전개해야겠지? 그치? 자, 전개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3ax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는 요소가 2ax-5보다 작답니다. 오케이? 다 좌변항으로 넘겨줘. 3a-2a니까 우린 좌변항이 ax라고 될 거고요. 마3에 넘겨주니까 우린 마이너스 2. a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야. 그치? 근데 우리는 뭐가 궁금해? x의 해가 궁금하기 때문에 양변에 a를 나눠줘야 돼. 근데 a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음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양변에 a를 나눠주면 어떻게 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나오는구나.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 잘 신경 써서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대로 그 밑에 있는 거 445번으로 가서 얘도 한번 봐볼게. 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 거야. 맞아? 근데 밑에 뭐라고 주어져 있어? 단 3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치? 이거 단 조건 너네들이 좀 강조해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 뭐부터 해야겠어? 전개를 좀 해줘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1번은 당연히 전개하는 걸로 스타트를 합니다. 전개 한번 해보자. 괄호 풀어보자. 어떻게 돼? 3ax 그리고 플러스 11a 그리고 마이너스 2a 또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2b라고 하는 친구가 뭐보다 bx 플러스 b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자, x를 한쪽으로 몰아보겠습니다. 우리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3a-bx라고 좌변항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맞아? 우리 11a-2a니까 9a잖아. 9a 넘겨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9a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2b 넘겨주니까 몇이야? 플러스 3b라고 할 수 있겠다. 맞아? 우리 근을 구하려고 보니까 어때? 3a-b를 나눠줘야 돼. 근데 3a-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네. 근데 확인해보니까 어때? b를 넘겼을 때 3a-b가 음수라고 나와. 맞아? 내가 3a-b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x라고 하는 친구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3a-b분의 마이너스 9a 플러스 3b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왔지? 자, 그럼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우변항에 있는 친구 한 번 더 봐보자. 분모가 3a-b인데 분자에서 우리가 만약 마삼을 묶어내보니까 어때? 분자의 마삼을 묶어내니까 얘가 3a-b가 돼. 어때? 동등한 게 곱해져 있네? 뭐가 된다? 약분이 됐었구나. 오케이?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았었구나.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필기 한 번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조금 깔끔하게 적어주세요. 자, 필기 다 했을까요? 오케이. 천천히 적어. 필기 다 하신 분은 448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어떤 문제인지. 다 적었어? 아니 448 바로 옆에 있어.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부등식이 있는데요. 그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어. 그치? 자, 부등식의 해가 뭘로 주어져 있어? x가 3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맞아? 그때 아래에 있는 거에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위에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해보자. 주어져 있는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구나. 일단 이 부등식을 정리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2x 플러스 a-1이 뭐보다 작은 거야? 3x 플러스 3보다 작은 거야. 맞아? 자, 2x를 우변항으로 이항시키니까 x가 될 거고 3을 좌변항으로 이항시키니까 우리는 a-4라고 될 겁니다. 맞아? 근데 얘가 어때야 된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야? a-4가 3이었구나. 맞지? 그러므로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7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a가 7임을 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 a가 7인 걸 여기다 대입 한번 해줘야겠다.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실제로 쓰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크거나 같아. 뭐보다? 4 곱하기 x 플러스 7보다. 오케이?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4x 플러스 28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를 우변항으로 넘겨주니까 5x, 28의 좌변항으로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30까지.
양변을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x였구나 라고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49번으로 가볼게요. 자, 별표 2개. 별표 2개. 자,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되게 중요한 문제야. 자, 선생님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ax 플러스 9가 2x 마삼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요. 해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x가 4보다 작거나 같대. 맞아? 자, 앞에 선생님이 지금 필기하는 것만 보자. 자, 요거 a라고 하는 친구 뭐 앞에 곱해져 있는 친구야? x라고 하는 친구 앞에 곱해져 있어. 맞아? 너네는 이제부터 머릿속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문자다 라고 하면은 이 문자가 양수인지 혹은 이 문자가 음수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돼. 알겠어? 일단 왜 그런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다 똑같아. x를 한쪽으로 정리하고 상수항을 한쪽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다 x를 일단 좌변항으로 정리해보자. 어떤 식이 나와? 우리 a-2 곱하기 x라고 하는 친구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요?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맞아? 우리 x가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래. 근데 우리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작거나 같다는데? x가 무엇인가 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a-1을 양변에 나눠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너네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건 뭐야? 아, a-2라고 하는 요소가 음수였구나.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야? a가 2보다는 작았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부등호의 방향에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a-2분의 마이너스 1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x가 a-2분의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때 a-2분의 마이너스 12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는 거야. 맞아?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어? 아, a-2가 몇이어야겠구나? 마이너스 3이어야겠구나. 맞아? 자, 마이너스 2 넘기니까 a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다. 어때? 마이너스 1이 2보다 작죠? 아, 만족하는구나 라고 해서 들어가야 돼. 알겠어? 이제부터 뭐에 주목하자고? 아, 혹시 x 앞에 있는 개수가 문자면은 이 문자가 양수인지 혹은 이 문자가 음수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민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 필기 다 해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좀 깔끔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45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뭐 이거 필기만 마저 하고 넘어와요. 천천히 해, 천천히. 다 했어? 필기 못한 사람? 없죠? 지웁니다. 자, 45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어? 두 개의 부등식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부등식에 뭐가 같대? 해가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 맞아? 그치? 자,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봐봐. 두 개의 부등식인데 하나를 보니까 어때? 전부 다 x랑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친구야. 내가 정리하면은 명확한 해를 얻을 수 있어. 맞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어때? a라고 하는 내가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네. 아, 얘는 우리가 좀 주의해줘야겠다. 근데 다행히 어때? x 앞에 곱해져 있는 얘는 전부 다 상수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필요 없겠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전개부터 한번 해보자. x-1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 3x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x를 우변항으로 넘겨주면은 2x, 7을 좌변항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8. 결국에 우리는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전 문제에서 보던 x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주어져 있는 문제였던 거야. 근데 이걸 구하는 과정을 추가를 해준 것뿐이야.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자, 얘도 일단 한번 풀어봐야겠지. 우리 주어져 있는 8x-a가 5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또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5x를 좌변항으로 넘겨서 3x라고, a를 우변항으로 넘겨서 a 플러스 2,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a 플러스 2. x가 3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얘가 뭐랑 동일해야 돼? x가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랑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였구나. 맞지?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a 플러스 2는 3을 넘겨준 마이너스 10이 결론적으로 a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14였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 455번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볼까요? 별표. 별 2개. 자, 얘는 내가 풀어줄 테니까 필기 좀 잘하세요. 내가 푸는 거 한번 좀 잘 봐줘요. 자, 일단 또 똑같아. 두 개의 1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 맞지? 근데 왼쪽에 있는 얘는 우리가 전부 다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어때? ax 플러스 1이 8보다 크대. 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a가 곱해져 있네.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확인해줘야겠다. 알겠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1번 우리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친구 먼저 한번 구해보자. 자, 2x-3이라는 친구가 4x-5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2x를 우변항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5를 좌변항으로 넘겨주면 2가 될 겁니다. 맞아?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보다 큰 x라고 정리가 된다는 거지. 맞아? 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우리 ax 플러스 1이 8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거의 해가 위에 거랑 똑같아야 된대. 그치? 천천히 마무리해보자. ax가 뭐보다 큰 거야? 7보다 큰 거야. 나 지금 뭘 원했어? x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어? 1보다 컸으면 좋겠지. 그지? x가 7보다 크다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되겠다. 그럼 무슨 말이야? a는 양수였겠구나 라는 전제하에 양변을 a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x가 a분의 7보다 크다. 이때 a분의 7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구나 라고 해서 a는 몇이야? 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별하는 과정을 너네가 머릿속에 꼭 넣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한 번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있는 456번이 선생님이 딱 원하던 예시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풀 때 체크하면서 풀어. 알겠지? 별 하나만 쳐놓고 넘어가. 밑에 있는 456번. 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 45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자. 부등식 7x-4a가 3x 플러스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거의 해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이래. 맞아? 어때? 우리 그냥 가장 작은 수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일단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일단 뭘 해봐야 돼? 해를 구해봐야겠다. 오케이? 근데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니까 어때? 7x-4a. a라고 하는 상수가 존재하네. 근데 다행히 x의 개수는 아니다. 그지? 그러면 내가 a의 부호를 신경 쓸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시작해가지고 바로 해보자. 자, 이거 정리해보니까 어때? 3x를 좌변항으로 이항시키니까 우리는 4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4a를 우변항으로 이항시키니까 뭐라고 돼요? 우린 4a 플러스 8이라고 우변항을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리고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x가 뭐라고 되는 거야?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치? 근데 우리 가장 작은 수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1. 근데 우리 x가 a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수는 뭐야? a 플러스 2잖아. 즉 뭐야? a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로는요, 460번 문제 한 번만 보자. 자, 460번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1차 부등식 2분의 3 마이너스, 미안해. 2분의 3 마이너스 AX야. X 앞에 있는 개수가 뭘로 주어져 있어? 문자로 주어져 있네.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우리한테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맞지? 근데 어때? 분모도 있고 소수도 있어. 꼴 보기 싫다. 없애주기 위해서 뭘 곱해줘? 양변에 10을 곱하면서 시작하자. 알겠지? 그래서 1번 양변에 10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3-AX라고 하는 친구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15-5AX라고 하는 친구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AX를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 5AX 4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 11이야. 여기까지 맞아? 근데 이거 봐봐.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때? 가장 작은 수라고 물어봤는데 x가 11보다 크거나 같대. 어때? 대충 11과 관련된 수일 때 가장 작겠구나. 나머지 x가 더 큰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 a가 양수구나 라는 포인트. 알겠지? 그래서 양변을 5a를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5a분의 11보다 크거나 같은 x. 이때 가장 작은 수가 몇이야? 5a분의 11인데 얘가 11이어야 됐구나. 즉 5a가 몇이구나? 1이구나. 이해됐지? 그러므로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5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내가 원하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별하는 거 연습 조금만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리 46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유형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유형도 되게 중요하니까 요 유형 자체에도 별표 하나만 쳐주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뭐라고 주어져 있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x가 2개래. 일단 뭐 하라는 거야? 부등식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정리를 했을 때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2개인 경우를 찾아보라는 거야. 알겠지? 자, 1번. 넘기고 시작하자. 자, 2x를 우변항으로 넘기니까 뭐가 돼? 2x라고 정리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좌변항으로 넘기니까 뭐가 돼? a 플러스 1이라고 될 거야. 맞아? 우린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x라고 하는 친구가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요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림 그릴 겁니다.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 2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 맞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 자연수가 몇 개 들어갔으면 좋겠어? 2개 들어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우리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0이 여기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우리 자연수가 2개 얘기해봐. 뭐랑 뭐야? 1과 2잖아. 맞아? 1과 2는 2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래야지 지금 핑크색이 1과 2를 먹고 있잖아. 맞아? 근데 어때야 되는 거야?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부분으로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요소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같다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요게 같다가 있으니까. 만약 2인 거 상상해보는 거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자연수 몇 개지? 2개구나. 맞아? 그리고 3일 땐 어때? 작아야 돼. 왜? 만약 같다가 붙었을 때 어떤지 상상해보는 거야.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연수가 몇 개야? 1, 2, 3, 3개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거고, 양변에 2 곱해줘야겠지? 2 곱하니까 어떻게 돼? 4보다 크거나 같은 a 플러스 1이 6보다 작다. 양변에 마이너스 1 해주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a가 5보다 작더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때 a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겠어? 4였겠다. 알겠지? 1번이었겠다 라고 마무리해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46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 일단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치? 근데 이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일단 전개해봐야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1번 전개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분모랑 일단 분모를 보니까 어때? 5랑 4가 있는데 나 되게 꼴 보기 싫어. 양변에 20 곱해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자, 20 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4 곱하기 2x-3a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우변항은 어떻게 돼? 5 곱하기 x 플러스 4라고, 아, 미안해. x 플러스 3이라고 우리가 전개할 수 있겠다. 그치? 이대로 우리 다 전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8x-12a라고 하는 친구가 5x 플러스 15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5x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돼? 3x라고 되는 거고 마이너스 12a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돼? 12a 플러스 15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아? 그랬을 때 어때? 아, 양변에 3 나눠주니까 x라고 하는 친구가 4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 맞지? 자, 그럼 우리 요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자,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x가 만약 우리가 4a 플러스 5라는 거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으면 얘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으면 안 돼? 음수인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4a 플러스 5는 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어?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야. 맞아? 근데 음수가 아닌 거라고 했잖아. 그치? 음수가 아니다는 뭐가 포함이지? 0이 포함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0과 4a 플러스 5가 어때도 되는 거야? 같아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우리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0보다 4a 플러스 5라는 요소가 크거나 같구나. 오케이? 그래서 5를 넘기고 양변에 4를 나눠주면 최종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a다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 없어요? 괜찮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개념 책 한 번만 펼쳐볼까? 자, 개념 한번 펼쳐가지고 그 틀린 문제들 있으면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너네들 내가 풀어준 문제줄 중에서 못 풀겠는 거 내가 이 풀이 과정을 보고도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거 우리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뭐 페이지 102쪽쯤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사실 102쪽보다도 한 104쪽에서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분석해보고 확인해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이, 안 해왔어? 아니, 둘이 똑같아. 먼저 오늘 못 가겠는데? 오늘 못 가겠는데, 원진이? 원진이 토요일 날 뭐해요? 토요일 생일이에요. 그럼 학원 잠깐만 올까? 축하해 주려고. 축하해 주려고. 한주도. 토요일 날 뭐해요? 사실 일정이 웬만하면 없을 거거든요.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한주는 토요일 날 안 와도 됩니다. 한주는 오늘 다 끝내고 갈 거잖아. 그치? 원진이는 그거 그 파트 있지? 안 푼 거. 그것만 다음 시간에 와서 검사 받고 가. 알겠지? 그거 하고 그 오늘 진도 나가는 거. 알겠지? 바로 영상 올려줄 거니까 그 진도 나가는 부분까지 풀어가지고 가져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질문할 거 있나요? 혹시? 그리고 이거 숙제라는 친구 중에서 주하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 한 번 정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넘어가도 되고. 번호 한 번만 얘기해줘. 질문할 거 있으면. 17번. 오케이. 17번 한번 봐줄게. 그리고 지우는 14번. 오케이. 편하게 일단 질문해요.
컷은 해도 내가 할 거야. 질문할 거면 질문하고, 내가 이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얘기해 줄게. 편하게 질문 한번 해봐. 100쪽에서 5번, 1번. 오케이, 요거 그냥 한 번만 봐줄게. 지우 혹시 더 있어?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방금 질문 받은 거 딱 세 문제만 풀어보고 바로 진도로 또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100쪽으로 가보자. 한주랑 원진이도 100쪽 한 번만 펴주자.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주어져 있어? A가 7보다 작다. A가 7보다 작다라고 할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 X의 값을 구하시오야. 맞지? 일단 A가 7보다 작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자. 자, 일단 이거 정리부터 할 거야. 7X 넘기니까 뭐가 돼요? A-7X가 될 겁니다. 맞아? 그리고 우변항은 뭐가 돼? 마이너스 21을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2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요거 문제 조금만 더 바꿔보자. 우리 요거 A-7X라고 했을 때, 자, 우변항이 뭘로 바뀔 것 같아? 마삼으로 묶어내게 되면은 A-7이라고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A가 7보다 작네? 그치? 그럼 내가 A한테 7을 빼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음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양변에 우리가 A-7을 나눠주게 되면은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가장 작은 정수는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주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우리 104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4 쪽으로 넘어가서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중괄호 A라고 하는 친구를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할 때 아래에 있는 친구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우리 이 A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되어 있어? 유리수 A를 반올림한대. 반올림해가지고 뭐까지? 1의 자리까지 나타낸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 뭐라는 거야? 3.6이라고 우리가 유리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만약 얘를 3.6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친구를 뭘로 해준다는 거야? 4로 해준다는 거야.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4라는 친구가 있으면 뭘로 해준다는 거야? 15로 해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그냥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인지를 했을 때 뭐라고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반올림을 했을 때 5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맞아? 자, 그리고 우리 반올림 했을 때 5가 되는 숫자 한번 얘기해볼까? 예시. 뭐가 있어? 4.5 같은 경우에 우리 반올림하면 뭐가 돼? 5가 되지? 맞아? 그러면 뭐라는 거야? 아, 4.5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뭐가? 4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요소가. 맞아? 그리고 반올림 했을 때 8이 되는 얘는 뭐겠어? 뭐보다 작아야 돼? 8.5보다 작아야 돼. 왜? 8.5부터는 9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린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지우 이거 이해됐을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나 4.5, 8.5, 4 전부 다 꼴 보기 싫어. 전체한테 20 한번 곱해주자. 오케이? 자, 20 곱하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뭐 45 곱하기 2니까 90이 되나? 그치? 그리고 뭐가 돼? 아, 얘가 5x 플러스 20이 되겠다. 그치? 자, 얘는 뭐가 되겠어? 85한테 2배 해주면 몇이니? 70.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자, 양변을 우리 20으로 한번 빼줄까? 오케이? 자, 20으로 빼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70보다 큰
OX라고 하는 요소가 150보다 작아. 양변에 5 나눠주면 어떻게 돼? 14보다 큰, 미안해. 같다 빼먹었다. 여기 같다. 자, 14보다 크거나 같은 X가 뭐보다 작은 거야? 30보다 작은 거야. 맞아. 그럼 우리 정수 X의 개수 몇 개라고 할 수 있어? 16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뭔가 또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잠깐만, 뭐 하나 식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또 왜 이럴까? 잠깐만, 내가 뭐 하나를 잘못 적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하나 잘못 적은 게 있네. 자, 요것만 한 번만 바꿀게요. 자, 내가 아예 애초에 전제 자체를 하나 잘못 적었다. 자, 내가 이거를 5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8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내 얘를 갖다를 붙이고 문제를 풀어버린 거야. 요거만 수정 한 번만 하자. 왜냐면 우리 4.5보다 큰 거는 뭐가 가능한 거야? 5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5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 5.5로 바꿔주자. 오케이? 그리고 어때? 8.5는 8이 가능한 걸로 한 거니까 우린 7.5까지만 해가지고 5.5보다 크고 7.5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이 좀 바뀌네. 우리가 양변에 똑같이 20을 곱해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10이라는 요소가 될 겁니다. 110보다 크거나 같은 우리 5x 플러스 20이라는 요소가 작아야 돼. 뭐보다 75의 2배인 15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 양변에 20 빼주니까 어때? 90보다 크거나 같은 5x라는 요소가 130보다 작은 거고 양변을 5로 나눠주면은 18인가? 아닌데? 맞나? 18 맞구나. 18보다 큰 x가 뭐보다 작다? 26인가? 그래서 18보다 큰 게 26보다 작다. 맞지? 자, 우리 이거 개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있다? 8개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그치? 이 부분만 수정 한 번만 해주시고 다음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x-2가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x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7이래. 맞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요거 별표 2개. 자, 일단 2를 한번 넘기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 n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야. 맞지? 근데 어때? 우리 이거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7이어야 돼. 맞아? 그럼 어때? 7이라는 요소를 넣어봤을 때 n 플러스 2보다 일단 작거나 같아야 돼. 맞지? 근데 8은 어때야 돼? 작거나 같으면 안 되지. 왜? 만약 8이 가능해진 순간에 가장 큰 정수가 뭐가 돼? 8이 되는 거잖아. 맞아? 일단 적어도 가장 큰 정수가 7이 아닌 거잖아. 맞아? 즉 무슨 말이야? 내가 7을 넣었을 땐 성립하되 8을 넣었을 때 성립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내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내가 n 플러스 2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더 작거나 같다라고 화살표를 했을 때 어때야 돼? 7이라는 요소는 왼쪽에 들어가야 되지만 8이라는 요소는 왼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저 주어져 있는 이 n 플러스 2라고 하는 요소가 어때야 돼? 7과 8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치? 7에는 갖다가 붙어도 돼. 왜? 7이 같다라고 해도,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x가 가장 큰 거 7 맞잖아. 맞지? 근데 8은 갖다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8에 갖다가 붙는 순간에 가장 큰 정수가 8이 되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 양변에 2 빼주면 어떻게 된다? 5보다 크거나 같은 m이 6보다 작다. 즉 a 플러스 b는 몇이었더라? 11이었구나 라고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첫 번째 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진도 나가시죠.
우리 바이블 개념편 한번 펴봅시다. 바이블 개념편의 페이지 107쪽, 페이지 107쪽으로 우리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활용에 대해서 문제 푸는 거라서 그래요. 우리가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그냥 문제를 읽어주는 방식이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주는 방식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 뭐라고 주어져 있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야. 자, 너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분명히 배웠을 확률이 높은데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 우리 뭐라고 얘기하지? 세 가지의 경우가 있어. 하나는 뭐야? x부터 시작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있고 또 두 번째 거는 뭐야? 가운데에서 시작해가지고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 마지막은 뭐겠어? 끝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는 게 있어. 맞아? 근데 웬만하면은 가운데 걸 선생님은 이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 오케이? 가운데 걸 이용을 해나갈 건데 좀 특이한 경우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이용할 때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일단 웬만해서 뭘 이용할 거다? 중앙 거. 이유는 뭐냐면은 세 개의 합이라고 했잖아. 더하면 뭐가 돼? 마일과 1이 사라져서 3x만 남아버려. 좀 계산이 간단해져가지고 얘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의 합에 대해서 물었어. 다 더하니까 뭐가 나오지? 3x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네. 얘가 뭐보다 작을 때 7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 그리고 우리 양변에 3 나누니까 뭐가 돼? x라고 하는 친구가 24보다 작다. 맞아? 그러면 뭐야? 가장 큰 세 개의 자연수 뭐라고 할 수 있어? x는 몇이구나? 23이구나. 그지? 그럼 연속하는 세 개는 각각 뭐인 거야? 24와 22였다. 라고 마무리해 주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2번. 자, 얘도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선생님 문제 읽는 방식에 주목해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성현이가 3번의 수학시험을 쳤대. 그랬더니 몇 점이 나왔어? 84점, 92점, 64점이 나왔다고 하는 거야. 맞아? 그 후에 한 번을 더 쳐가지고 4번에 걸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성적에 뭐가 평균이 88점 이상이구나. 내가 성적에 평균을 확인할 거구나. 맞아?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4번째 수학 시험에서 몇 점 받아야 되니? 맞아? 나 4번째 수학 시험에서 받을 점수를 X라고 할 거야. 이제부터. X.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어때? x와 더해야지 뭐를? 앞선 수학 성적들을. 여기까지 맞아? 얘를 몇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4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따라왔지? 이게 뭐가 돼야 돼? 88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치? 자, 우리 양변에 4 한번 곱해줄까? 그럼 우리 x 더하기, 자, 우리 84 더하기 92 더하기 94 몇이에요? 100? 몇이야? 200이야? 186이지? 여기까지 맞지? 그래, 186이랑 84 더하면 몇이야? 270. 고마워요. 270이 크거나 같대. 뭐보다? 88 곱하기 4는 몇이죠? 350. 아유, 고마워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우리 270 넘겨주자. x가 뭐가 되는 거야? 82.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즉 x가 82점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88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몇 점 이상이다? 82점 이상이다.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대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대표 유형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그냥 천천히 문제 한번 읽어가 보자. 자, 한 장에 300원인 스티커가 있대요. 그리고 한 장에 500원이 편지지가 있는데요. 얘네 두 개를 뭐해? 합해가지고 몇 장? 12장을 사려고 해. 내가 각각을 몇 장 사는지가 중요하겠다. 맞아? 근데 뭐야? 전체 금액이 5,000원 이하가 됐으면 좋겠을 때 뭐가 궁금해? 편지지를 몇 장까지 살 수 있는가? 맞아? 자, 우리 편지지
우리 편지지에 산 개수를 우리 X개만큼 샀다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스티커는 몇 개 샀겠어? Y개 샀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X랑 Y를 더했을 때 몇 개가 나오겠구나? 12개가 나오겠구나. 맞아? 그리고 가격은 어때? 아, 스티커를 300원인데 Y개 샀으니까 300Y 스티커를 산 가격인 거고, 편지지가 한 장에 500원인데 X개 샀으니까 500X. 맞아? 얘가 어때야 되는 거야? 5,000원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맞아? 어떻게 해주면 편할까? 000000. 오케이? 다 나누고 시작을 하자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3y 플러스 5x라고 하는 친구가 50보다 작거나 같아. 그치?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x가 몇 개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y한테 대입할 겁니다. 식을 변형해야겠지. 어떻게 변형해? y를 12-x라고 변형을 해가지고 그대로 대입해 줄 거야. 오케이? 자, 3 곱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6-3x 그리고 플러스 5x라고 하는 요소가 50보다 작거나 같다. 3x랑 5x 더하니까 2x라고 될 거고요. 36 넘겨주니까 몇이야? 14라고 됐겠지.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x는 우리 7개보다 적게 사야 되는 거야. 적거나 같게. 그치? 그럼 우리 편지지를 최대 몇 장 살 수 있어? 7장 살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밑에 있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냥 활용이 말만 활용이지 실제로는 그냥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문제만 잘 읽으면 되는 거야. 자, 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형은 얼마를 저축했대? 10,000원을 저축했고요. 동생 같은 경우엔 25,000원을 저축을 해놨대. 야, 형보다 동생이 낫다. 근데 어때? 다음 달부터 매달 형은 5,000원씩 넣을 거고요. 동생은 2,000원씩 넣을 거래. 맞아? 그럼 우리가 만약 X 달만큼 흘렀으면은 형의 저축액은 얼마가 됐겠어? 원래 있던 10,000원에다가 얼마만큼? 5,000X만큼 더해졌을 거고, 동생의 저축액은 어땠겠어? 원래 있던 25,000원인가? 25,000원에다가 얼마씩 더했어? 2,000원을 X번 넣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뭐가 궁금한 거야? 형의 저축액이 동생의 저축액보다 많아졌으면 좋겠대. 맞아? 언제?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X개월이 지난 후부터 X가 궁금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 양변을 1000으로 나눠보자. 0 3개씩 다 날려줄게요. 여기까지 맞지? 그리고 다시 써보니까 어떻게 돼? 아, 10 더하기 5x라고 하는 친구가 어때? 25 더하기 2x보다 크다니까 2x를 넘겨줘서 3x, 10을 넘겨줘서 15x가 몇이다? 5보다 크다. 즉 몇 개월 후부터 더 많아지는 거야? 6개월 후부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잖아.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유형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추가 요금에 대해서야. 그러면은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와 추가 요금을 냈을 때로 좀 구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도서 대여점에서 책을 한 권을 빌릴 거야. 근데 빌릴 때 얼마 내야 돼? 1,000원 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어때? 그걸 빌린 다음에 4일 동안 돈 안 내고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치? 근데 그 4일 다음에 하루가 지날 때마다 200원씩 더 내야 되는데. 맞아? 그럼 정가가 5,000원인 만화책의 대여료가 책값보다 적어야 된다고 한 거지? 맞아?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빌린 다음에 X일이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 아니지. 빌리고서 4일 동안 1,000원 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4일 다음에 몇 일이 지났는지를 X일이라고 할 거야. 자, 좀 표로 좀 표시를 해주면은, 예를 들어 얘가 빌린 시점이야.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플러스 4일만큼은 돈을 더 안 냈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빌린 기간은 우리가 X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우리 대여료가 총 얼마인 거야? 아, 원래 1,000원이었을 거야. 맞아? 이 1,000원에다가 더해준 거지. 얼마만큼? X일만큼. 아, 200 곱하기 X만큼 더해줬구나. 맞아? 이게 대여료야. 근데 이 대여료가 어때야 되는 거야? 정가 5,000원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이해됐지?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마무리하자. 양변 100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지울 수 있을 거고, 그치? 10 넘겨주니까 어때? 2x가 40보다 작다, 제 x가 20보다 작아. 그럼 우리 며칠 동안 빌릴 수 있는 거야? 19일 동안 빌릴 수 있는 거야. 응? 뭐야, 잘못 뺐나? 잠깐만. 응? 아, 4일을 안 더했구나. 그치? x1은 요거인 거고, 그치? 그럼 얘 몇이라고 할 수 있어? 19 더하기 4, 총 23일 동안 빌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한 번만 해주자. 고마워. 다음 우리 유형 6번 한번 봐보자. 유리한 방법을 택한다고 했어. 사실 우리 유리하다는 건 뭐야? 돈 관련된 거일 때 우리 유리한 건 뭐야? 똑같은 걸 얻을 수 있는데 돈을 적게 내면 유리한 거겠지? 맞아? 그럼 내가 동일한 양을 샀을 때 적게 내는 경우를 한번 봐보자. 자, 일단 1번 한번 봐볼게. 동네 꽃가게에서는 한 송이에 700원의 장미가 있대요. 그치? 근데 도매상에서는 그 장미를 얼마에 파는 거야? 500원에 파는 거야. 근데 내가 도매상까지 갔다 오려면은 왕복 교통비가 2,000원이라고 하네. 그치? 그러면 장미를 몇 송이 이상 사는 게 유리한가? 맞아요? 자, 한번 봐보자. 내가 몇 송이 샀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X송이 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우리 동네 꽃가게에서 샀으면 얼마만큼 들었겠어? 700X만큼 들었을 거야. 맞아? 도매상에서 그냥 산 것만 따지면 어때? 500 곱하기 X만큼의 돈을 냈겠지. 맞아? 근데 어때? 우리가 소비한 금액에는 교통비까지 포함해야 되잖아. 그래서 플러스 2,000까지. 맞아? 근데 이때 뭐인 거야? 도매상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하대. 즉 도매상에서 쓴 돈이 더 적었다는 거지. 이해됐을까? 이렇게 좀 마무리 해주고, 자, 양변 100으로 나눠버린 다음에 넘기고 넘겨주면 어떻게 돼? 2x가 20보다 크다, x가 10보다 크다. 그냥 내가 10송이 이상 사면 유리한, 10송이보다 더 많이 사면 유리한 거야. 그러면 가장 작은 건 몇 송이? 11송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우리 대표 유형 7번 보자. 자, 얘도 너무 간단하다. 자, 밑변의 길이가 몇이래요? 24래요. 넓이가 몇이래요? 144 이상이래요. 높이가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가? 나 높이 x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맞아? 이게 넓이지.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대? 144보다 크거나 같대. 그지? 그러면 이거 하면 12일 거고 나눠주면 12일 거고 그냥 x가 1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치? 너무 쉬우니까 요거 좀 빠르게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유형 8번 한번 봐보자.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너네 그것만 이해하면 돼. 자, 원가랑 정가는 뭘까? 원가는 뭐야? 판매하는 사람이 사들인 가격이야. 정가는 뭐야?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가격이야. 오케이? 자, 그럼 그냥 그것만 구별해서 한번 봐보자. 원가가 8,000원인 상품이 있대. 오케이? 그 원가가 8,000원인 상품이 있는데 요거를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대. 그치? 자, 그때 정가가 얼마여야 되는가? 나 정가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때?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아서 뭘 얻는 거야? 이익을 얻으려고 해. 맞아? 자, 이익은 어때? 내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구매한 가격을 뺀 거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야? 아, 내가 정가의 X가 있는데 20%를 할인한데 우리 할인은 어떻게 하지? 1-100분의 20으로 해주지 않아? 그치? 이게 20% 할인한 거지. 그치? 이거를 뭘로 뺐을 때 원가 8,000원으로 뺐을 때 그 이익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 거야? 원가의 10%보다 크거나 같대. 아, 원가가 8,000원인데 요거에 대해서 10% 즉 100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 맞아요? 따라왔지? 자, 우리 양변에 100 한 번만 곱해볼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곱해야 될 것 같... 아, 곱하기 싫은데. 자, 일단 조금만 마무리 해볼게. 이렇게 약분 가능하죠? 그쵸? 또 어때? 이렇게 약분 가능하죠? 없어졌다. 이렇게 약분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약분 대충 가능하지? 그치?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 5분의 4 x-8,000이 80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우리 8,000 넘겨주니까 4로 먼저 양변 한번 나눠주자.
오케이? 4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5분의 1 x가 뭐보다? 2000보다 그리고 20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맞아? 자, 양변에 5 이제 곱해주자. 그럼 5가 어떻게 돼? 10,000 그리고 1000. 그치? 넘겨주면 우리 최종적으로 x가 뭐가 된다? 아이고 11,000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 거야? 그냥 11,000원 이상으로 정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대로 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 115쪽까지 넘어갈 거예요. 자, 유형당 4개 남았으니까 우리 4개만 천천히 마무리 한번 빠르게 마무리 해보자. 자, 이제부터 여기부터 좀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풀 거야. 아마도 여기서부터가 좀 유형이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자, 한번 봐보자. A 지점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데까지 깔 거야? 12km 떨어진 지점에 B 지점이 있다고 해. 맞아? 자, A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몇 킬로만큼 플러스 12만큼 떨어져 있는 지역에 우리 B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킬로미터 좀 적어줄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처음에는 뭘로 뛴대? 자, 되게 중요한 말이야. 시속 8km로 뛴대. 자, 시속이 엄청 중요해요. 알겠어? 만약 나중에 얘가 분속이나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 시간과 분속으로 주어져 있으면 시간을 분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뭐야? 처음에는 시속 8km로 뛰다가 도중에는 몇 킬로로 뛴다고 되어 있어? 시속 2km로 뛴대. 맞아? 걷는데. 오케이? 그래서 총 몇 시간 걸린 거야? 3시간보다 적게 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우린 요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까지 읽어야지. 자, 요거까지 읽어주세요. 우리 뛰어간 거리가 궁금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거야? 뛰어간 거리를 이제부터 우리가 x라고 지칭하고 시작할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선생님 푸는 거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우리 뛰어간 거리를 뭐라고 얘기했죠? x라고 부르기로 했어. 맞아? 그러면 우리 걸어간 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원래 12km였는데 xkm만큼 뛴 거니까 우린 12-xkm만큼 걸었을 거야. 여기까지 맞지? 자, 그리고 우리 속력과 시간과 거리에 대한 관계가 있었지. 뭐였어? 우리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거리가 나와. 맞아? 그럼 반대로 우리 시간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나오죠? 거리라는 친구를 우리가 속력으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오죠? 맞아? 근데 어때? 우리 뛰어간 거리를 알고 있고요. 뛰어간 속도를 알고 있어. 걸어간 거리를 알고 있고요. 걸어간 속도를 알고 있어. 그럼 어때? 우리 총 뛰고 걷고의 시간이 나오겠네? 맞지? 자, 그럼 그 마인드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뛰어간 거리가 xkm구나. 근데 내가 얘를 몇 킬로로 뛰었어? 8km로 뛰었어. 이게 뭐야? 뛰어간 시간이야. 맞지? 그리고 걸어간 시간도 한번 봐볼까? 내가 12-xkm만큼 걸었어. 그치? 근데 속도는 몇이었어? 3이었던 거잖아. 이해됐어? 이게 뭐야? 걸어간 시간이야. 근데 얘가 어때야 돼? 3시간보다 적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양변에 24 한번 곱해주자. 오케이? 24 곱하니까 어떻게 돼? 3x. 그리고 8이랑 12 곱하니까 96 마이너스 8x가 뭐보다 크다? 24 곱하기 3은 몇이니? 43, 12에다가 3이 6이니까 72인가? 여기까지 맞지? 이렇게 좀 마무리 해줄게요. 오케이? 자, 3x 마이너스 8x는 몇이야? 마이너스 5x야. 얘는 어쩔 수 없어. 자, 96 넘기니까 어떻게 돼? 72 빼기 96은 몇이에요? 응? 나 뭐 잘못 썼나? 숫자가 안 예쁜데. 미안해. 시속 2km구나. 속도가. 그치? 요것만 바꾸자. 내가 속도를 3위로 잘못 봤어. 자, 그럼 몇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8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48 마이너스 4x라는 친구가 24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 마 3x 그리고 48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4. 오케이? 양변은 3으로 마 3으로 나눠주면은 분모의 방향 바뀌면서 8. 우리는 8km보다 더 많이 걸었겠구나.
이해됐습니까? 아, 갖다 붙여야 된다. 이내니까 갖다도 포함입니다. 쏘리. 그럼 우리 몇 킬로 걸은 거야? 8km만큼 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봐보자. 이번에는 왕복으로 바뀌었어. 왕복으로 바뀌었는데도 결국에는 뭐를 구하고 싶은지에 주목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윤혁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갈 때는 몇 킬로로 간대? 시속 15km로 간대. 올 때는 같은 길을 몇 킬로로 갈 거야? 10km. 맞아? 자, 갈 때랑 올 때의 속도가 다르네. 그치? 근데 전체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게 한데 제약 조건이 뭐인 거야? 1시간 이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붙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더 보니까 어때? 윤혁이가 출발 지점으로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진 데까지 갈 수 있느냐? 오케이? 자, 출발 지점은 우리가 여기 이 점이라고 하면은 윤혁이는 막 X킬로만큼 떨어진 데까지 갔을 거야. 맞지? 그리고 이 X킬로만큼 돌아왔을 거야. 우리 뭘 알고 있어? 이동한 거리를 알고 있네?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어? 속도를 알고 있네. 아, 내가 거리랑 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을 알 수 있겠다. 맞아? 근데 어때? 왕복했을 때 걸리는 게 1시간 이내였으면 좋겠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전체 거리를 X라고 한번 해보자. 떨어져 있는 거리를 X라고 할 거야. 그럼 어때? 15분의 X가 뭐야? 갈 때 걸린 시간. 맞지? 그리고 올 때 걸린 시간은 뭐겠어? 10분의 X가 올 때 걸린 시간일 거야. 얘가 어때야 돼? 1시간 이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양변에 30 한번 곱해주자. 30 곱하니까 뭐가 되니? 2x 플러스 3x라는 친구가 30보다 작거나 같다. 자, 5x니까 5로 나눠주면 x가 어때? 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 몇 킬로까지 떨어질 수 있어? 6킬로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맞지? 자, 우리 마지막 두 문제만 딱 풀고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금물에 대한 문제예요. 너네가 소금물을 어떻게 푸는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소금물을 어떻게 푸냐면은요, 물의 양과 소금의 양으로 완벽하게 구별을 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그래서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구별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뭐라고 되어 있어? 우리 10%에 뭐가 있어? 소금물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20%의 소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요, 만약 if 우리 100g의 소금물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우리 100g의 소금물에는 소금이 몇 g만큼 녹아있는 게 10%의 소금물인 거야? 10g만큼 녹아있는 거야. 맞아? 근데 우리가 뭐가 궁금해? 200g인 게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200g의 소금물에는 소금이 얼마만큼 녹아있어? 20g만큼 녹아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여기한테 뭔가를 더 넣을 거래. 뭐를 넣는 거야? 그냥 물을 넣는 거야. 소금물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넣을 거야. 오케이? 나 이 물의 양을 X라고 얘기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내가 물의 양을 X만큼 늘렸어. 근데 소금의 양은 안 바뀌지. 맞아? 그럼 우리 농도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200이라고 하는 물의 양 중에서 20g이 소금이었구나. 근데 농도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줘야겠지. 맞아? 그게 어때야 돼? 8% 이하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양변에 X 플러스 200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00이라는 요소가 뭐보다 8x 플러스 16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1600을 넘겨주니까 어때? 400이라는 친구가 8x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양변을 8로 나눠주니까 어때? 50보다 x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에 최소 50g은 넣어줘야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3번 옆에 있는 거 한 번만 봐봐요. 12%의 물이 있는데 이번에 뭘로 바뀌었어?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했어? 물을 추가해줬지. 맞아? 근데 얘는 어떻게? 물을 증발해준대. 그냥 이 x를 뭘로 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x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증발했다는 거니까 그냥 순수하게 물의 양을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유형 4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마무리해볼게. 자, 그냥 잘 한번 봐봐. 자, 뭐라고 주어져 있냐 한번 봐보자. 자, 16%의 소금물 200g이 있대.
맞아? 자, 그러면 요걸 딱 본 순간 난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아, 소금물이 200g 있어. 물이 200g 있으면은 소금이 몇 g 있는 거야? 32g 있는 거야. 맞아? 완전히 별개로 구별해버려. 아, 나 물이 200g 있어. 소금은 몇 g 있어? 12g 있는 거야. 맞아?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우리는 10%의 소금물이 있어. 맞아? 근데 우리 이 10%의 소금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넣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치?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아, 만약 내가 100g의 물이 10%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100g의 소금물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10g이 소금일 거야. 맞아?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 1g의 그런 물에는 소금이 얼마큼 들어있겠어? 10분의 1만큼 들어있겠지. 0.1g만큼 들어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은 우리 요걸 변화시켜봐. 우리 xg의 물에는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겠어? 10분의 xg만큼 들어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얘네 두 개를 뭐 할 거야? 섞을 거야. 내가 얼마만큼의 소금물을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xg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지. 이해됐을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우리 얘네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얘기해보면 농도, 소금물의 양은 몇인 거야? 아, 200 더하기 xg만큼의 소금물이 있어. 그치? 근데 그 안에 소금의 양은 몇 g인 거야? 32 더하기 10분의 x였던 거야. 소금의 양이. 맞아? 근데 농도니까 여기다 몇을 곱해야 돼? 100을 곱할 건데 그게 뭐보다? 1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 100을 한번 전체적으로 곱하고 200 플러스 x도 우변항으로 넘겨보자. 오케이? 얘가 어떻게 나와? 3200 더하기 10x라고 하는 요소가 2400 더하기 12x라고 정리가 될 거고, 그치? 자, 10x를 넘겨보니까 우변항이 뭐가 돼? 2x가 될 거야. 2400 넘기니까 뭐가 돼? 800이 되겠지. 즉 우리 x를 뭐라고 할 수 있다? 400보다 크거나 같다. 아, 적어도 400g 정도는 넣어줘야겠구나 라고 마무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